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에코프로 BM 2차 전지 관련해서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나도 로봇이야 라고 외치게 되면서 강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두 자릿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19만 4,200원까지 터치도 나왔고 현재 구간에도 고점 부근입니다. 정말 이제는 제대로 된 바닥 탈출을 해낼 수 있는 건지 이런 흐름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기대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남들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좋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을 보자라고 보면은 대체적으로 코스닥에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휴머노이드 수혜가 예상이 되지만 코스닥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 있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휴머노이드 시대로 가면 갈수록 2차 전지에 대해서 부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2차 전지가 제일 중요한 거는 26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아니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로봇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을 기대감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분기에 대한 실적만 긍정적으로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2차 전지가 정말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이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해주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주력 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봐도 2차 전지를 포트에서 제외를 할 거냐라고 본다면 그것도 아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달래주는 부분이 에코프로 BM이 될 가능성이 높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맞물릴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머노이드에 대한 수혜도 있고 삼천스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시총 상위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본다면 이번에도 역시 정부의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상한가 흐름을 나타냈었고 오늘도 장중에는 두 자릿대 급등세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7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TO 관련한 종목이라면 대표적으로는 또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함께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는 뭐 네이버냐, 카카오냐, 다날이냐, 뭐 이 세 가지 기업들 중에서 뭐 어떤 기업이 더 낫냐라고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가지고 상승 랠리가 나왔던 종목들을 유심히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날과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보면 상승률 측면으로는 가장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전일장, 저번 주 금요일장에서도 상한가를 올라가주면서 오늘장에서도 잔뜩 기대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윗꼬리를 크게 만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약간 테마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정부 정책에서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기대감과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 테마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다. 이건 아직까지도 뭐 실적에 대한 눈에 보이는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 이게 성공한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와준다고 본다면 폭발적인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창출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다날 이 세 가지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쪽도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고점을 따라가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늘렸을 때 공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장에서 윗꼬리를 만들어준다고 본다면 오늘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하루 이틀 정도 어떤 좀 얌전해질 때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서 이슈가 조금 사라지려고 할 때 그렇지만 가격의 조정은 그렇게 세게 안 들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정부 정책에서 뭐 2월 달 정도면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1월 말이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2월 초 정도에는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STO 전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골라주셨는데 로봇주 내에서는 오늘 조정이 나오는 쪽도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달려나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도 달려나가는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 남아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이 아닌데 오늘 장에서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 초반만 해도 이제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66만 원, 이제는 20%가 넘는 상승세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이제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현대차 밸류체인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는 뭐 아틀라스가 이제 미국의 휴머노이드 공장에 투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본다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전에 이제 국내 최초의 휴머노이드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관련돼가지고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한 발짝 뒤쳐져 있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려나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26년도부터는 달라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세종의 신공장에 대해서 이제 이번 연도에 준공이 완료가 된다라고 보면 본격적인 매출과 이런 성장성이 기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각광을 받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만든 로봇이 누가 사갈 고객사가 있냐 없냐가 극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차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만든다라고 본다면 현대차가 다 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만들면은 이제 삼성 그룹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겨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6년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12월 달에 이제는 목표가를 60만 원을 제시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뭐 이제는 목표가를 70만 원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장기적으로도 좋고 단기적으로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목표가 70만 원, 손절가는 45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골라주신 그 시점보다도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20% 넘는 폭등이 나왔지만 매수가 정확히 확인하셔서 이제 목표 주가는 70만 원까지도 대응해 볼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본다면 오늘 그간 소외받았던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또 콕 집어서 이제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한 종목들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이제는 또 실적 시즌에 진입을 해 있고요. 실적 좋은 중소형주를 위주로 해서 보면 되는 걸까요? 이번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까지도 실적 발표를 하는 만큼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번 주에 인텔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충격적인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뭐 인텔이 실적이 잘 나올 걸 기대했던 부분들은 많이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 자체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하락세가 나왔고, 시장의 전반적인 모세는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은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잘 나온다고 본다면 그 온기가 이제는 소부장 쪽으로 또 다시 한번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 쪽도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지만, 미국 증시는 높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1월 달은 미국 증시보다 한국 증시가 더 강한 모세가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고 본다라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의 요동실제, 국내 주식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매수 시점이 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정에 들어와 준다라고 본다면 그때는 어느 정도 모아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이번 주는 뉴스에 주시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추가적인 뉴스들에 집중을 해보면서 우리 시장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의 기회로도 사용해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